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힘차게 좀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좀 어둡고 무겁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900선 아래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긴축 우려 속에 환율도 변동성을 보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우수수 하락한 가운데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곡물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하루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모멘텀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령, 최병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두운 때일수록 두 분의 우리 오늘의 종목 진단과 앞으로 전략들이 조금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시간 꽉 채워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덕자님이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네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서당계 1년차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 쫄딱 망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에 또 기회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내일장 잘 준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님과 고재관님 또 정간난님께서도 빠르게 또 종목 남겨주셨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햇님님 안녕하세요. 우주승님도 반갑습니다. 깍꿍님 오늘도 꿍하라고 인사 나눠주셨네요. 동백꽃 피는 날님 보르테님 그리고 건강이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준현 운영님이 오늘도 나오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운영님과 함께 또 특별한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전 접수해 주신 종목으로 조금 더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전 접수 종목은 바로 어떤 거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사전 접수 종목이기도 하면서 오늘 네. 시장에서 특징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97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무려 100%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의 흐름이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불 켜냈죠. 4.86% 상승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실적 기대감의 배경에는 최근의 수주라든지 또 폴란드 이슈와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서 오늘 58,200원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2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3월 말에 44,500원에 20% 신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48,500원에 80%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100% 꽉꽉 채우셨습니다. 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목표가 이상의 주가 상승 가능할 때 목표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표가가 무려 68,000원에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최고가가 이전에 한 6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가져갈 수 있을지 최종적인 목표가와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어떤 시선으로 체크하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봅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한국항공우주는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예, 넘치는 수주잔고로 잡았습니다. 넘치는 수주잔고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싶네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주 산업의 대표적인 주식이다. 두 분 모두 이 수주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의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넘치는 수주잔고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예사가 이제 수주잔고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5년 동안은 수주가 2021년도까지는 거의 정체였어요.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수주잔고가 17조 7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1년도 말에 수주잔고가 18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주가 4년 동안 증가가 없었었어요. 거의. 네. 예. 이게 평균적으로 매출 나간 것 정도만 수주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매출은 2017년도 이후에 2021년도까지 평균 2, 3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2, 3조 원 정도밖에 수주를 못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도 이 회사 수주잔고를 보게 되면 24조 6천억입니다. 이게 18조 7천억에서 24조 6천억이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6조 원 정도의 수주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말 대비 작년 같은 경우 무려 33% 정도 수주가 증가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폴란드와 관련해 가지고 고등훈련기가 9월 달인가요? 계약을 좀 체결했고 그 이후에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 계약들이 체결됐던 부분 자체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뭐 수주 증가는 꾸준히 증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회사 측에서 내부적으로 잡은 것 자체가 약 4조 5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거의 뭐 달성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올해 정도까지는 수주가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FA50이라고 고등훈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폴란드 쪽에 수주 계약이 체결됐고 이집트라든가 체결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여타 다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도 이집트라든가 UAE라든가 추가적인 필리핀이라든가 슬로바키아라든가 수주 계약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주잔고가 최근 들어서 정체되다가 작년도 크게 증가됐고 올해도 증가세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은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상 실적 자체가 이제 올해 작년도 수지가 급증한 부분 자체가 이제 올해 실적에 크게 반영이 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실적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도는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거의 정체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3조 1천억 정도. 물론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약간 가이던스가 높은 쪽이 있지만 전체의 컨센 자체는 HTS 보게 되면 3,100억 정도 올해와 내년도 똑같아요. 그럼 주당 EPS가 2,500억 정도 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올해 주가 수준으로 따지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는가. 다만 이 회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특히 이제 고등훈련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이 고등훈련 F-50 기기를 지금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착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갖다 쓴다 한다면 더 크게 상승 모멘텀으로. 과거에 회사가 주가가 10만 원도 2015년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걸 알고 있거든요. 미국과 고등훈련기 수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24년도 이후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F-21이라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관련 부분 자체는 지금 개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당장은 올해와 관련해 올해 이제 수주 모멘텀 자체가 거의 실적으로서는 피크에 잡히고 근데 2025년도 가야지 최근에 폴란드라든가 수주 받은 자체가 매출에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사이에서 K 방산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 수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넘치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주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이제 방산하고 네. 이렇게 조선 이런 큰 이제 덩어리들은 주로 미리 몇 년 뒤에 것까지 다 이제 발주해서 그래서 계획을 짜서 다 하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으면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훈련기, 항공기 위주로기 때문에 부품하고 그러면 항공기를 살 때는 국가에서 뭐 10년 계획을 싼다든지 이렇게 전략 방위 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야만 가서 이제 특별히 발주를 해올 수 있거든요. 수주를. 그래서 이 국내 이제 이 항공우주가 대표적인 이제 회사인데 항공기로서 전투기로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만약에 부합된다면 주식은 생각보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월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주식이 앞으로 계속 좀 맞으면 기본적으로 3배는 수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한 10배 정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요. 앞으로 27년도 저는 또 대만하고도 우려스럽거든요. 전쟁이 또 나요? 전쟁 나는 얘기, 상단도 큰일 나죠. 안 어쨌든, 돼요. 저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있겠습니다. 나면 안 그죠? 그런데, 되죠. 네. 지금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러면, 위태위태하죠. 이 냉전 강화가 계속 시대의 흐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찬가지지만, 영국, 호주, 대만, 미국, 우리 이렇게 일본하고 벨트를 딱 정확히 구축해서 가서 저쪽하고 냉전을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강화 시대는 부합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 냉전 강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전차도 있는데 항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항공전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뒤에 항공기 2, 3년 뒤에 게 수주를 해놓고 그때 돼서 하면 매출이 많이 인식되거든요. 일본 계약을 조선처럼 조선회사도 한 3년 전 배가 워낙 뭐 몇천억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3년 뒤에 매출이 거의 한 60% 인식되고 계약할 때 한 좀 일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출 인식이 이제 작년에 수주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이게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익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뭐 미국 보잉사부터 해서 이 글로벌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은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뭐 훈련기 FA50분들 이렇게 뭐 초음속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죠 이제 우리 뭐 F-3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4.5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항공 분야에서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주 시대도 올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올해 정도 작년에 이제 뭐 전차라든 이런 것은 이제 발주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발주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쪽은 항공기는 이제 작년에 하고 그러면 수주가 올해 정도에 거의 정점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올해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산업 수주업체가 주로 그러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미국까지 진출을 한다면 미국이 훈련기가 진출한다면 네. 뭐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갈 걸로 보이지만 일단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잘 될 때 수주가 막 뉴스가 많을 때 주가를 고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부터 이제 배우사람도 전체 투자의 신에서 8월, 9월, 10월 가을 정도에 방산과 에너지 그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다 팔아야 된다. 많이 그랬거든. 늘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6만 원에서 주식이 뭐 3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었으면 고점되지.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주가 항공우주가 63,900 작년 9월 고가에서 밑에 4만 즉 37% 정도 빠졌거든 고점 대비. 그러면 이게 자연의 피보나치 수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해져요. 근데 왜 이게 절반 계속 안 빠지고 30%대 빠지고 올라가냐 하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즉 실적이 나오거든요. 계속 올해도 실적이 1분기는 별로지 계속 작년에 저장했던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고점을.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다 최근의 고점, 작년 거를 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공매도의 한매수, 즉 소커버링이 아닐까 최근에 올라온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냉전 강화 시대에 항공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잘 될 때 또 주가의 고점에 팔아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주셨는데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방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항공우주의 이 방산주 내에서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근본 개념이 좀 다른데요. 네. 전차는 만들어서 한번 갖다 주면 네. 매출이 한번 딱 인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작년의 수주, 그전 수주 한 게 네. 매출이 많이 잡혀요. 네. 잡혀서 올해 실적이 엄청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매출도 33%,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것도 37% 늘어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또 가봐야 올해 수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적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항공우주는 올해부터 꾸준히 느는데 일단은 신규 수주하면 이제 크게 올해 막 120% 이익이 늘어요. 그래서 올해 38% 늘고 항공우주도.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면 올해는 전혀 실적에 문제가 없고 좋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는 외국인이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급격히 샀습니다. 한 예. 5% 지분을. 근데 우주항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두세 달 동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길게 보고 우주 산업 실질적으로 수혜주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3,4부터 산 거 있고요. 이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오늘 외국인들이 80만 샀거든 항공우주는. 그래서 이거 쇼커버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매력도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또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항공우주는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 항공우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이름에 항공우주가 들어간 만큼 우주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호재이고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좀 할까요? 예, 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앞서 네. 이제 고등후훈련기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또 이제 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쪽에 항공 기체 부품 쪽,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우주 항공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유성사 중소형 우성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워낙 다른 이슈, 앞서 얘기했던 고등훈련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우주 항공과 관련된 재료가 나와도 재료가 노출이 끝난다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영향력은 거의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체크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20%대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또 투자 의견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한국항공우주 계속 가져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네, 예상한 이제 수주 잔고는 제가 많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항공기 자체 훈련기도 맞고 차세대 전투기도 만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구나, 네. 이익이 많이 나겠구나.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첨단 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6% 7%밖에 안 됩니다.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냐.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자체 기술보다는 약간 다른 쪽 외주에서 받은 그런 것들 조립식, 제가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 특허를 가지고 기술했다면 상당히 이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 봐야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수주는 많지만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수주 중에서 항공기 기체 부품 자체가 거의 반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주한 앞서 얘기했던 24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약 11조 원 규모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자체적으로 항공기 만들어서 팔고 그런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이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제 목표 주가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 가서 2,500원이거든요. 내년도도 2,500원 예상합니다. 앞서겠다시피 현재 시장 전망치는 올해 앞서 이제 실제 작년도 급성장해서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 그리고 내년부터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크게 성장한다면 내년도까지 성장주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데 내년도와 올해 주당 EPS가 2,500원이라고 한다면 성장주니까 PER로 따지면 30배 정도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보면 75,000원 정도까지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올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서 또 비중이 100%잖아요. 네. 100%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일단 무조건 직전 고점 작년도 9월 달에 고점이 63,9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죠. 최소한 반 정도는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요. 63,000원대 정도 해서 비중도 이분이 100%니까 여기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가격대가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5배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반 정도 좀 파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장기 안정 성장이니까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68,000, 7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그래서 2차적으로 저는 목표 주가를 63,000원, 2차 68,000원, 그 다음에 익절 가격을 만약에 주가 내려온다 한다면 이 종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가격대, 여기 작년 12월 달에 올라갔던,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가격대가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 한다면 51,700원 정도 나오는데 51,500원 이탈 시점에서도 최소한은 반 정도는 좀 이익을 실현하자. 그런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 목표가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오는 전략이었습니다. 63,000원, 68,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가 78,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가치적인 적정 목표가고 기술적인 목표가고요. 그다음 손절가가 아주 중요한데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55,000원 붕괴하면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산 쪽은 나올 거 거의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의 긴장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에우로는 안 올라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사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매도의 한매수적 이제 쇼콤이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공포에 의해서 공매도 친 사람 오늘 샀고, 네. 그다음 일반인 탐욕에 또 팔아먹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가려면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린 거 돌파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게 59,200원 정도 되는데 59,000원을 뚫고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이 고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중량 55,000 지지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가총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에 실적 아니고 25년도 앞으로 2년 뒤에 항공기를 해서 줄 하면 올해 이익이 많이 늘고, 그 다음 25년도 이익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한 4천억 정도 나오니까 한 17배 정도가 좀 시대가 좀 성장하는 시대니까, 방산 쪽. 그래서, 17배 정도 한 6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지금보다 한 20%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20% 상승이면 7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적정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내년에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는 훈련기를,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긴장이 좀 계속 강화되고 하면 16만 원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25년도까지. 그러면 2020년도 저가 대비 10배입니다. 그 정도는 나오진 않지 않을까. 뭐 어쨌든 하나유로 스파에서 보니까 외국인 엄청나게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응용형님께서는 넘치는 수주잔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 성장 모멘텀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탄력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따라서 이 목표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는 63,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8,000원까지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51,500원에서도 익절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수주 산업 종목이고요. 이 냉전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방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이 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또 수주 산업의 특성상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도 예상을 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전화 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진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루스톰 김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팜스토리 매수가는 22,104원, 비중은 10%입니다. 네, 드디어 본전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팜스토리 그동안 좀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 2022년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그리고 오늘 또 급상승을 또 하게 됐거든요. 오늘 흑해 곡물협정 중단 위기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운용용님 어떻게 보세요? 못 가죠. 오늘 고점 찍었죠.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제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네. 오늘 이제 광산주 올라간 그런 또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네.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물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폴란드와 육로 간의 어떤 그 술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흑해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 쪽에서 네. 선박 검사가 이틀 동안 중단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19일 날 다시 재개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풀렸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게 작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주가 급등할 때 곡물 가격 급등한다고 그래가 사료 회사들이 절대 수혜주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주다고 그랬거든요. 다 적자 났습니다. 작년도 그런 곡물 가격 급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 매매하신 분들이 곡물 가격 상승분 자체를 사료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실제 좋을 거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반영 쉽게 못 합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곡물 회사들도 생활 필수품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가격 반영을 못 해요.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도 실적이 안 좋고 더구나 작년 음식료 회사 같은 게 환율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급등했던 주식이 한일사료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예.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주가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얼마죠? 지금 4,000원대에서 이 종목도 오늘 이제 10% 급등을 했는데 한일사료가 작년도 이제 고물 때 급등했던 주식인데 보시면 작년도 적자 났어요. 자, 보세요. 2021년도에 136억 났는데 작년도 82억 적자 났습니다. 고물 가격 상승해서 가격 반영했으면 최소한 2021년도보다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들 선진도 마찬가지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약간 이익이 좀 증가해서 단기 순손실이 적자 났는데 대표적인 곡물 회사, 우리 회사 가장 큰 회사가 선진이라는 회사거든요. 선진 회사도 2021년도 비해서 2020년도 영업이 감소했어요. 곡물 가격 상승이 전혀 수혜주가 아닙니다. 이게 테마로 움직인 것 자체가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주가 올라간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흑해 연안 쪽에서 약간 곡물 심사가 이틀 동안 중단됐다는 것 때문에 곡물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오늘 곡물 가격 좀 보여드릴까요? 곡물 가격 대표적으로 제가 대두 가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4월달, 5월달 그 영향을 받으면서 1,700톤당 1,700불 정도까지 갔다가 예. 1,400불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1,500불 정도 되는데 곡물 가격은 지금 거의 변동 없잖아요, 지금 해서. 그러면 주가는 오늘 끝난 거죠, 해서요. 단기 이벤트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고점에서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여기 밑골 달고 밀렸는데 네. 내일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내일 아침 시가에 다 팔아야 된다고 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오늘 2,165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대까지 갔네요. 갔는데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팔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곡물주 갖고 계신 분들 팔고 나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곡물 가격 수혜주가 아니다. 내일 올라가면 당장 팔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이런 곡물 가격 곡물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3,000원입니다. 비중은 15%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하지만 또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7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종가가 69,600원에 마무리를 됐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급등했을 때 예. 하루
셀트론 헬스케어가 4월 12일 날 올라간 한로에 13% 정도 올라갔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십자봉 원봉하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토리온 바이오 시밀러죠. 그러면 이 바이오 시밀러 시대의 고성장은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년도 정도까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즉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가 공장을 짓고 네. 공장을 지어서 계속 하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막 성장을 계속해서 허가도 받고 이제 복제약을 의약품 시각체 허가 말아서 판매하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럽, 미국까지 거의 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셀트론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지금 뭐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심 그리고 삼성 바이오도 지금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뭐 80만 리터로 세계 1등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셀트론의 가장 강력한 회사의 이제 삼성 바이오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삼성 바이오 없을 때 혼자만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100배가 갔거든요. 100배가 갔죠. 그런데 이거에 그래서 시세는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셀트론도 그렇고요. 그 고점의 시세, 즉 그 새로운 시대에 맞아서 큰 성장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2020년도 마지막으로 동학개미가 오면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이미 18년도에 바이오는 18년까지 바이오 전체 고성장의 바이오는 항암 시장까지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100배로.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주식이 전부 다 20년대에 21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한다고 많이 빠져 반등은 대다수 주식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 그래봤자 100%도 못 먹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잠깐, 셀트론도 마찬가지면 가다가 저도 이제 셀트론은 아직 쳐다도 안 보는데, 2010년도 전에는 셀트론하고 뭐 HL 두 개만 봤거든요, 바이오 시대는. 근데 지금은, 단기 매매도 하지 말아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주가가 반영됐고, 이 세 개의 삼형제 회사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2년 뒤에 매출이 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영업이익이 한 38배, 40배 되거든요. 현재 주가도. 그래서 오늘 이미 2년 뒤에 이익까지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본전은 당연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만 원대 뭐 셀톤도 그렇고요. 셀톤 헬스케어도 주가가 빠진 상태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고요. 한 8만 원대는 갈 수 있을 걸 보여요. 그러면 8만 원대면 뭐 수익률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만 봐드리고요. 현재는 굳이 제가 손절가는 뭐 지금 상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반전했을 때 목표가 7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7만 4천 원 가면 매도나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손절은 손절가 드린다면 6만 보시겠어요? 한 6만 2천 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쪽 분야가 계속 새로운 거 허가 따면 한 8만도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7만 4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매매만 가능하다.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매매하지 말자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 7만 4천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이 매수가가 7만 3천 원이니까요. 7만 4천 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미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인탑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9,8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고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운용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인탑스라는 회사 자체는 그 삼성전자 유주의 본래 스마트폰 케이스 회사거든요. 근데 원래 스마트폰 케이스 회사가 부가가치 없어가지고 돈을 이익이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 회사만큼은 실적이 독보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예, 그 자체가 케이스 회사들이 꽤 많았었는데 모베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 알고 있는데 그들 회사들이 다 시장에 슬쩍온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인타스만 좀 남은 게 아닌가.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 실적 자체가 그 베트남 법인에서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쪽인데 베트남 쪽에서 투자한 것 자체가 성공적으로 좀 거두면서요. 또 최근에 약간 저 회사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절대적인 매출 자체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관련된 금융사업 부분 정도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경쟁 회사들이 좀 퇴출 좀 되면서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인타스라는 회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케이스라는 회사가 작년도에 무려 1,400억 정도 이익을 났어요. 매출액이 1조 1,000억에 1,400억이면 영업이익률도 무려 한 13% 정도까지 나는데 하여튼 케이스 회사가 영업이익률 10% 이상 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쪽에서 경쟁력을 제품에 대한 질을 품질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저성장이고 올해는 지금 실적이 감소거든요. 전망치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업황 자체는 이제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이니까 작년도 영업이 1,400억인데 지금 올해는 800억, 900억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 또 케이스 산업 자체가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작년 주가가 전반적으로 작년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부진할 때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15가까지 갔어요. 올해도 그렇고요. 그럼 주가가 올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사가 주당 BPS가 45,000원 정도 되거든요. 주당 EPS가 5,0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 자체는 45,000원 정도 언저리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39,800원에 샀다. 그러면 사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그 중소형 종목은 일단은 적정 가격의 목표 가격에 최소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야지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형주는 20% 정도. 그리고 잘못해서 사가지고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4만 원대 정도 샀다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10%예요. 근데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빠지면 10%, 20% 빠질 수 있는 주식이요. 이 종목은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좀 봐요. 주가도. 그래서 잘못 사셨어요.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예사가 오늘 특별하게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 외국 투자를 샀기 때문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약간 손실이니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에 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선절 가격도 좀 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35,000원 이탈하면 선절을 하시고요. 42,000원 정도 언저리가 아마 반등 매도 목표를 여기를 크게 오버할 것 같지는 않아요. 41,000원 정도 넘어가면 일단 좀 리스크 관련점에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고점 돌파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 주시면서 41,000원 정도에서 리스크 관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래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수화학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수화학 또 배터리 관련 주죠. 최근 들어서 이만큼 상승한 것도 정말 많기도 하지만 이수화학도 정말 욕심이 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16.94%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도 궁금하긴 하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 금지, 매수 보유하신 금지. 분들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학회사죠. 화학회사인데 이제 폴리머 첨가제도 앞으로 꿈의 배터리 항아 리튬 관련한다고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매출에가 연결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전구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이라든지 소형 공장 SDI 하더라도 매출 기여도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단계다. 거기에서 상용화라는 것은 물론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막연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다수의 성장주들 중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주식은 거의 고점 대비 70%까지 빠지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적자 나올 때가 있었어요. 15년 주가가 한 3, 4배 갔다가 17년 다시 막 10배씩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의 고점 대비 한 70%씩 막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실적 내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지금 사서 반타작이 나게 되면 기다렸다가 실제로 이익이 지금 1조 7천원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왔었는데 고점 기준으로 그러면 1조 7천원은 최소한 1,000억에 대한 이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1,000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직도 몇 년 뒤에 하악업황이 아주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21년도 하악업황 아주 좋을 때 821억 나왔으니까 지금 올해도 실적이 그때 당시 실적이 안 나올 걸로 보고 실적이 줄어들 걸로 1분기 실적 발표는 오히려 나쁘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제 그러면 고점에서 벌써 이미 기술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실적까지 안 나오면 내가 물려면 이게 고평가 잡은 고점에 물렸구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비쌀 때 샀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쌀 때
전고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2월부터 중소형주는 올라오고 계시는데 이제 계속 비중 축사든지 많이 올라온 중 해야 되는데 지금 사겠다는 것은 뒷북이다. 그럴 바에 사지 않고 모르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화 매수 금지, 전량 매도, 그리고 뒷북이다. 모르면 안 사면 된다 말씀 주시면서 저희 히든카드 종목에도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봐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TV와 저희 전화가 조금 늦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네. 통화로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G ETX. KG ETS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 17,800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은 또 많이 담으셨는데. 네네네. 오늘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서. 네. 네네, 시에 조금 많이 빼더라고요. 그렇죠. 좀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수익은 좀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매도를 한번 하고, 익절을 한번 하고, 반이라도 팔고 나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홀딩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점 네네. 운영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운영위원 좀 예. 도와주시죠. 17,000원대 사셨으면 아주 잘 사셨네요, 이제요. 네네네. 초기 기간이 단계에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뭘 보고 사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랑이- 재료가. 네네, 2차전지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예. 네, 신랑이 이제 보고 괜찮다고 이제 일을 하니까 저보고 대신 사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제가. 쌍용차 뭐 관련. 예, 뭐가 그러니까 있다고 물어본 거에 제가 들었어요. 했어요. 회사가 이제 네네. 여러 가지, KG그룹의 주 M&A 창구로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KG, 스틸, 옛날 동부제철이죠. 동부제철 인수하는데도 KG ETS가 가장 지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아마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3,560억 잡힌 것 자체는 KG 스틸, 동부제철의 연결 기준으로 잡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KG 스틸을 네. 그렇죠. 잘 인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철강업황이 안 좋을 때 KG 스틸을 거의 헐값에 인수해가지고 인수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철강업황이 대규모 이익 나면서 2021년도 2년도에 거의 1년, 2년 만에 투자 금액 아마 다 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회사가 쌍용 자동차, 쌍용 모빌리티로 이름 바뀌었죠. 아직 거래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네. 또 이 회사가 또 거의 지분 100%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네.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지금 뭐 아직 거래가 풀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뭐 영업상으로 봐서는 차가 잘 팔려가지고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쌍용 자동차도 또 헐값에 인수해가지고 또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시청자님 2차전지로 보고 샀다는 것 자체가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회사가 이제 KG 그룹 쪽에서도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항산 니켈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 회사도 아마 항산 니켈, KG 에너캠이에요. 항산 니켈 사업을 하는 KG 에너캠이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지분 아마 20% 정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대로 또 2차전지 관련 소재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 자체가 우량한 자회사들 가치를 재평가를 받아서 올라간 경우들이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KG ETS도 그렇고 KG ETS의 KG그룹 지주회사인 KG 케미칼을 보고 있는데 오늘 KG 케미칼도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KG 케미칼도 좀 싸죠. 자, 그러면 KG ETS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이거든요. 네. 쌍용 자동차가 현재 지금 거래가 정지당 상태인데 뭐 주가 떨어지겠지만 현재 시가총액 거래 정지 상태에서 1조 6천억. 그리고 동부제철 지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G 스틸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50%에 해당되는 6천억. 그게 뭐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비싼 주식은 아닌데 근데 일단은 과열이죠. 과열을 해서 오늘 또 음봉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비중 또 많이 실으셨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죠. 오늘 좀 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많이 팔려고 흔들렸는데. 했는데 예. 팔려고 했는데 신랑이 조금 더 갖고 있자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 번쯤 팔만 했죠. 아니면 2차전지 종목들이 네. 당연히 테슬라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탐이 있고
어제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네네. 더구나 시청량의 비중이 10% 20%도 아니고 60%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최소한 20, 30%라든가 딱 팔아놨으면 많이 편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이거는 고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했어요. 네. 완전 차트상 본다 한다면 6골을 달고 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차트로 본다 한다면 고점 나왔어요. 이게 이 종목이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약간 근데 오늘 고점은 도저히 못 가죠. 약간 플러스 한 2, 3% 정도라든가 올라섰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번 좀 차익 실현 좀 봤어요. 그렇죠. 역시 뭐 최근 30% 정도는 네네. 뭐 가격 맞추기가 좀 쉽진 않은데 약간 아마 2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28,500원 정도라든가 이 정도 올라온 네. 시점에서 반 정도 좀 팔아놓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가라도 네네. 좀 내려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엊그제 장대 항목이 나왔던 23,000원, 2,300원, 5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중이 많으니까 10%, 10%씩 나눠서 세 차례 걸쳐서 좀 차익 실현을 해놓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 그럼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 예. 나머지는 30%는 계속 홀딩을 근데 시켜줄까요? 홀딩 쉽진 않아요.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기는 한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물론 네네. 예산은 가치는 앞서 이제 분석에 들었다시피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네. 앞서 이제 KG 그룹 이거 함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KG 케미칼 왜냐면 KG 케미칼이 이 회사 그룹의 대표 주잖아요. 그렇죠? KG 네네. 케미칼이 본래 이 회사 경기화학이거든요. 경기화학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곽재선 씨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계속 M&A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함께 봐야 돼. 근데 이 회사 주식도 오늘 보면 당연히 이 종목도 이 종목 근데 양봉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꺾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좀 올라가면 앞서 KG ETS도 상승 시도하는데 KG ETS가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먼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과 함께 보면서 이 종목이 근데 고점 돌파는 이 종목은 주가 싸기는 싸요. 이 종목은 KG 케미칼은 시가총액이 8,600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실질적인 지주회사예요. 네네. 앞서 KG ETS가 KG 동부제철을 인수했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지만은 맨 위에 있는 게 KG 케미칼입니다. KG 케미칼이 8,600억이고 시가총액이 KG ETS가 시가총액이 9,900억. KG ETS가 더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KG 케미칼이니까 KG 케미칼이 오히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 주가는 싸요. 근데 차트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근데 KG ETS는 일단 좀 반 정도 내일 약간 올라간 시점에서 오늘 좀 못 팔아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이 종목이 3만 이상 강하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을 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님 28,000원 언저리에서 반 정도 나눠서 차익 실현하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뭐 차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 30%는 KG 케미칼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랑나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알체라 12,63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알체라 영상 인식 또 인공지능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점을 17,940원에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청자님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지금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최병 전문가님, 알체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주식을 많이 내놨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재무제표라도 최소한 한번 보고 적자 기업일 때는 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적자 기업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수주 산업을 하는 그런 주식들이라든지 그럼 적자도 수주로 많이 넣으면 흑자로 돌아서고 좋거든요. 그리고 성장 그 분야가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대다수가 지금 적자라도 사놓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 쪽에 영상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하는데요. 그럼 영상 인식하는 AI 인공지능 하니까 인공지능만 붙이면 다 물론 이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안면으로 인식해서 뭐 결제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면 인식하는 건 우리 갤럭시 폰에 이제 잠금 장치는 안면 얼굴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제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솔루션 회사들은 저 경쟁
구도가 아주 심합니다. 즉 누구나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려면 고객사를 아주 많이 잡아가서 마진율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0억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액은 111억인데 적자가 더 커져, 그죠? 네. 그러면 플랫폼 개발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조차도 아직 영업해서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돈이 많으면 계속 투자를 해서 받아가 벤처기업들 지금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들은 적은 회사들은 계속 돈을 투입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때는 괜찮아요. 고금리 때는 쉽게 돈을 끌어서 유지하기가 쉽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올해도 영업 적자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 흑자 전환인데 이것은 막연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회사들은 될 수 있으면 주식을 이제 안정적으로 큰 회사 이제 아니면 잘하는 회사 아니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먹고 살 수 있는 회사 같으면 뭐 기대를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이 과연 지난번에 상장하고 나서 2020년도 12월에 보면 주가가 막 44,000 거의 44,000 가졌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가는 걸로 보이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 시가총액 1조라는 것은 막연하게 주식을 그냥 인공지능 하니까 산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손해 나면 본전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주식들을 그냥 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반등할 때는 뭐 소형주니까 1차 목표가는 11,500원, 2차 목표가는 매수 단가에 12,700원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종가 기준 손절가입니다. 1,800원을 손절하지 않으면 저는 7,500원까지 빠질 거로 보기 때문에 1,800원을 손절가를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네. 반등할 때 1차 11,500원, 2차는 12,7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로는 1,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만 믿고 따라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분석부터 스피드 종목 진단까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이 이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요.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정밀 진단 두 분께 말씀드려서 받아볼 텐데요. 삼성 SDI입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볼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